강원도 설악산 자락에 자리한 하늘마을 요양병원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3층 VIP 병실에는 특별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정태영 회장이라 불리던 노인은 이제 그저 정 회장님으로 불렸죠. 노안으로 몸이 쇠약해진 그는 이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지원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20년 경력의 물리치료사였지만 오늘따라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서 선생님, 오늘부터 3층 VIP실 정태영 회장님을 담당하세요. 병원장의 말에 지원은 잠시 눈을 깜빡였어요. 특별 환자라니 왜 하필 자신이었을까요? 지원은 58세였지만 여전히 손끝엔 특별한 감각이 살아있었어요. 8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민호를 키웠죠. 민호는 이제 유명한 판소리 명창이 되었어요. 병실 문을 조용히 열자 창가에 앉아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정 회장님. 물리치료사 서지원입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첫 치료 시간, 지원은 정 회장의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좀 아플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순간 정 회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하네요. 그 말 한마디에 지원의 가슴이 찌릿했어요. 그날 저녁, 지원이 집에 돌아오자 동생 경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죠. 누나, 또 돈 없다고 할 거야? 경철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한때 유망했던 사업은 망했고 그는 늘 지원을 원망했죠. 경철아,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하지만 지금은 누나가 부모님 간병한다며 재산 다 써버려 내 사업이 망했다고. 누나는 항상 그래. 경철의 외침에 지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의 분노 뒤에 숨겨진 상처가 보였죠. 다음 날 병원 휴게실에서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서 선생님, 정 회장님 담당이라 좋겠다.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지원은 이 말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원은 매일 정 회장의 물리치료를 담당했죠. 처음에 차가움은 사라지고 정 회장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병원 휴게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어요. 서 선생님, 근무 시간 지나고도 정 회장님 병실에 남아있더라. 새 핸드폰도 샀던데 어디서 돈이 생긴 걸까? 귓가를 스치는 말들에 지원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판소리 공연을 마친 민호가 깜짝 선물처럼 나타났죠.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의 얼굴은 언제나 그녀에게 힘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아들, 어쩐 일이야? 공연은 잘 끝났어?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대성공이었어요.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지원은 민호와 함께 정 회장의 병실로 향했어요. 치료 시간이었거든요. 회장님,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왔어요. 제 아들 민호예요. 민호가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갑자기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으로 향했죠.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이분이. 지원도 사진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의 정 회장과 여러 청년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태영 회장님이세요? 서림국 악재단의 설립자? 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렇소. 자네가 나를 아는가? 제가 국악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덕분에 판소리를 계속할 수 있었죠.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이 어려운 시절 그 장학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생생히 기억났으니까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사함이 올라왔어요. 세상이 참 좁네요. 회장님, 그날 밤 지원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동생 경철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누나, 그 정 회장이란 환자한테서 돈 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경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병원에서 다 그런다더라. 물리치료 핑계로 돈 받고 특별 서비스 해준다고.
경철아. 지원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동생의 말 한마디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죠. 왜? 사실이잖아. 정 회장이 부자라고 다들 알아. 누나 요즘 새 핸드폰에, 명품 가방에 그 돈 어디서 났어? 지원은 말문이 막혔어요. 새 핸드폰은 민호가 선물한 거였고 가방은 오래전에 산 것뿐이었는데 난 누나처럼 양심을 팔아먹진 않을 거야. 경철이 돌아서며 내뱉은 말에 지원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형제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다음날 병원에 출근하자 모든 시선이 따가웠어요.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수간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 선생님, 정 회장님 담당이라 좋겠네요. 특별 서비스로 월급 외에 보너스도 받고. 지원의 두 뺨이 화끈거렸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와 서러움이 뒤엉켰죠.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정 회장의 병실로 향했어요. 그녀에게는 환자를 케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가을비가 요양병원 창문을 두드렸어요. 병원은 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지원은 시계를 흘겨보았어요. 이미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 회장의 병실에 남아 있었어요. 정 회장의 통증이 평소보다 심했거든요. 그는 침대에 누워 이마에 땀을 흘리며 신음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진통제를 더 드릴까요? 정 회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지원의 손을 꽉 붙잡았죠. 괜찮아요.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빗소리만 가득한 병실에서 지원은 정 회장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죠. 갑자기 정 회장이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어요. 비가 오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군요. 지원은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때요? 6.25 전쟁 때였어요. 정 회장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은 70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했죠. 내가 5살 때였어요. 우리 가족은 북한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 가고 있었죠. 정 회장의 이야기에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딘가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군 순찰대와 마주쳤어요. 그때 한 청년이 나섰죠.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했죠. 그 청년은 우리를 동굴에 숨겨주고 자신은 북한군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잠시 후 총소리가 들렸죠. 3번.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해요. 지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셨던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 청년의 이름을 혹시 아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평생 그분을 찾아다녔으니까요. 서용석이었어요. 천둥이 친 것 같은 충격이 지원의 가슴을 강타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그분은 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할아버지예요. 병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오직 빗소리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죠. 뭐라고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전쟁 때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그게 바로 회장님 가족이었군요. 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이 지원의 손을 더 꽉 잡았죠. 70년 동안 찾았어요. 그분의 가족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지원은 정 회장의 손을 양손으로 꼭 감쌌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운명이었나 봐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나를 간호하게 된 것도, 당신 아들이 내 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것도. 창밖의 비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실 안에는 70년 전 그날의 빗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지원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슬픔과 기쁨, 그리고 깊은 감사함이 뒤엉켰죠.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장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회장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니까요.
정 회장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7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일찍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마음이 급했죠. 버스를 타고 시 외곽에 있는 행복요양원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요양원 건물이 보이자 지원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년 전부터 대화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지원은 매일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죠. 어머니, 아버지 기억나세요? 할아버지 말이에요. 어머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죠. 지원은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 손은 마르고 차가웠지만 지원은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할아버지가 전쟁 때 구하신 그 아이를 제가 만났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노인이 되어 제가 일하는 병원에 계세요. 어머니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어요. 지원은 계속해서 정 회장과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분은 평생 할아버지를 찾았대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죠. 아버지, 어머니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원은 숨을 멈췄죠.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가 지원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약한 사람 보면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었어. 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한 것은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어요. 어머니의 반응은 기적과도 같았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 회장의 병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동생 경철을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죠. 누나, 이게 뭐야? 경철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지원은 제목을 읽었죠. 정태영 회장, 국악장학재단 설립 추진. 기사 중간에는 서용석을 기리기 위한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재단을 만든다고? 누나가 정 회장을 조종해서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경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나, 난 변호사랑 상담했어. 이건 명백한 사기야. 지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생의 말이 믿기지 않았죠. 경철아, 그건 오해야. 정 회장님은 스스로 결정하신 거야. 나는 충분해. 난 이미 병원장에게도 이야기했어. 경철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원의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때 병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비상벨이 울리고 간호사들이 뛰어갔죠. 정 회장님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지원은 본능적으로 달려갔어요. 방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정 회장은 온몸을 떨며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한 간호사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 선생님, 이제 와봤자 소용없어요. 당신 때문에 회장님이. 지원은 그 말을 무시하고 정 회장의 곁으로 달려갔어요. 그녀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죠. 20년 물리치료사의 경험이 그녀의 손끝에서 빛났어요. 경직이 있어요. 근육이 굳어 있어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지원은 정확한 지점을 압박하며 정 회장의 근육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네,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손길에 정 회장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죠. 다른 의료진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선생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말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어요. 지원의 진심과 전문성이 모두에게 증명된 순간이었죠. 봄빛이 따스한 어느 날,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새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용석 국악장학재단 개관식이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정 회장은 없었어요. 그는 한 달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원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죠.
개관식 단상에 지원이 올라갔어요. 그녀 옆에는 아들 민호와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가 함께했죠.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희생과 또 다른 한 사람의 감사가 만들어낸 특별한 인연을 기념합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청중들은 숨죽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죠. 70년 전 제 할아버지 서용석은 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 가족의 어린아이였던 정태영 회장님은 평생 은인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죠. 관객석 맨 뒤에 서 있는 경철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죠. 지난 몇 주 동안 정 회장의 변호사가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어요. 정 회장의 유서, 재단 설립 계획,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죠. 경철의 오해는 천천히 풀려갔어요. 이 재단은 우리 할아버지의 희생정신을 이어 꼭 많은 젊은 국악인들을 지원할 거예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지원의 말이 끝나자 민호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판소리를 시작했죠. 신청가의 한 대목이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는 슬픔과 희망, 그리고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죠. 테이프 커팅 후 사람들이 하나둘 재단 건물로 들어갔어요. 지원은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로비로 향했죠. 로비 중앙에는 두 개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한쪽은 젊은 시절의 서용석, 다른 한쪽은 미소 짓는 정태영의 모습이었죠. 초상화 아래에는 금빛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만들어낸 화음이 세상을 울린다. 지원은 어머니의 휠체어를 초상화 앞에 세웠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어머니의 말에 지원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순간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경철이었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처음으로 술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경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죠.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누나를 오해했어.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생을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괜찮아, 경철아. 우린 가족이잖아. 민호도 다가와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이었죠. 재단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가 지원을 불렀어요.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정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서 선생님을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어머니의 치료를 위한 특별 기금도 마련해 두셨고요. 지원은 말을 잊었어요. 가슴 속에서 감사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몇 주 후 지원은 물리치료사의 경험을 살려 재단의 장애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도 국악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죠. 민호는 어린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쳤어요. 경철은 재단의 법률 자문을 자원했고요. 어느 날 오후 지원은 창가에 앉아 재단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장구와 가야금을 연주하는 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피어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할아버지, 들리시나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지원의 속삭임은 아이들의 연주 소리에 섞여 하늘로 퍼져나갔어요. 70년 전 한 남자의 희생이 만든 인연의 고리는 이제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